안녕하세요. 비석세스입니다. 이 채널은 저희와 함께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가보는 그런 채널입니다. 어, 브랜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만들게 된 채널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은 저의 굉장히 개인적인 주관 노하우 등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한 20년 차 가까이 이쪽 업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그렇게 거짓말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그래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채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브랜드명 짓는 법, 그리고 뭐 페르소나 만드는 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말미에 말씀드렸듯이 컨셉 정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컨셉을 정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브랜드 네임을 짓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되죠. 그래도 그러다 보니 어떻게 알려드리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기도 했고요. 정리가 나름 돼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컨셉 정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많은 분들이 하는 어떤 스포츠 취미 그런 것들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시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요즘 러닝이 굉장히 유행이죠. 제가 아는 동생도 러닝을 한번 해볼까라고 하면서 옷부터 신발까지 다 사는데 150만 원 가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세티스파이 러닝 브랜드를 사지 않았을까. 요즘 그게 제일 예뻐 보니까. 그리고 사실 저는 조금 이해는 안 가는데 그 카멜 베스트를 메고 도심을 뛰시는 분들을 보면 저게 뭐지 싶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카멜 베스트는 트레일 러닝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착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 사 먹을 데가 없잖아요. 산악에서는 사막이나 산악이나 이런 트레일 러닝 하시는 분들은 물 사 먹을 데가 없어서 카멜 조끼를 많이 입고 하시는데, 그냥 도심을 뛰시는 분들도 꽤나 카멜 베스트 많이 하셔서 되게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내가 꼰대인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했습니다. 자, 아무튼 러닝이 워낙 유행이니까 러닝 브랜드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런 시장에 만약에 나도 러닝 브랜드를 한번 해보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신발부터 시작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초기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게 꽤나 어려운 장르거든요. 신발은 사실은 전문가가 무조건 붙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처럼 그냥 소규모 자본을 한번 시작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뭐 보통 의류나 용품, 모자 같은 거를 만들려고 하실 텐데, 자, 러닝 요즘 워낙 유행하니까, 자, 러닝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러닝도 좋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하시고요. 그러면 그만큼 팔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미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하고 있는 이 컨셉은 자본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미 치열한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면은 자본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이제 홍보라던가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많은 자본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 네이버 키워드라는 단어를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 키워드 같은 경우도 다들 비딩을 붙여서 가격을 붙여서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나의 이 키워드가 상위에 노출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단어를 돈을 주고 사는 거거든요. 마케팅 홍보를 예로 들자면 이미 나의 브랜드, 러닝 브랜드를 만들고 그 브랜드를 키워드를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되게끔 만들려면은
많은 돈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인스타 같은 경우에도 러닝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의 계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홍보비라던가 뭐 지역을 축소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저희처럼 소규모 자본으로 하시는 분들이 러닝을 한다 말리지는 않지만 꽤나 어려울 수도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돈이 많아서 나는 러닝 브랜드를 한번 해볼 거야 하시는 분들이야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유명한 모델 쓰고 그리고 캠페인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 모아서 직접 뛰게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뭐 사실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꽤나 어려운 일이다 보니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국내에서 워낙 포화된 시장은 사실 들어가지는 않는 편이에요. 테니스 보이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우리나라에 테니스가 유행하기 전에 한 2년 전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뭐랄까 잘 운이 좋게도 테니스가 붐이 일어서 저도 꽤나 재미를 봤었죠. 자,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컨셉 정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 말고 일부 트렌드 세터라는 분들이 하는 취미라던가 운동 등에서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패션업계 종사자 친구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이 요즘 뭐 하고 다니나, 뭐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어떤 음악 듣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저도 좀 듣기도 하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조금 빠르기는 빠릅니다. 다른 일반 분들보다 훨씬 빠르기는 한 게 어쨌든 기사를 써야 되고 패션 관련 인스타 팔로잉도 뭐 인스타그램 계정을 많이 팔로우하기도 하고요. 핀터레스트에서도 찾는 것들이 보통 그런 것들이 많아서 좀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패션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 계정들을 팔로잉을 하게 되죠.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여러 브랜드 계정이라던가 뭐 핀터레스트 등 다양한 거를 팔로우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하나 더 들어가는 게 그 브랜드를 만든 파운더들의 계정을 한번 찾아서 이 사람들은 요즘 어떤 것에 관심사가 있을까, 어떤 운동을 할까, 어떤 음악을 들으며 요즘은 어떤 스타일의 레스토랑을 가는지 등도 굉장히 빠르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성공한 어떤 브랜드를 만든 사람들이 유행에 좀 민감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거를 저도 한번 접해보고 싶어서 많이 팔로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 저도 아이디어를 좀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내가 만들려고자 하는 브랜드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시면은 어떨까? 아마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 들어서 제가 팔로잉하고 있는 것 중에 재밌는 일본 브랜드가 두 개가 있는데, 일본이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낚시가 조금 열풍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그래도 낚시 관련된 어떤 그런 스트릿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브룩이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그리고 크리크라는 일본 브랜드가 있는데, 그 두 브랜드들이 낚싯대라던가 이런 전문적인 장비를 만들지는 않는데, 그 낚시라는 컨셉을 가지고 와서 차용을 해서 브랜드를 하고 브랜딩을 하고 있더라고요. 크릭 같은 경우는 크릭을 만든 파운더가 낚시에 취미가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열심히 구글링을 해보니까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렇다라는 썰이 있다더라가 나오던데, 그 취미 활동을 풀어서 패션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거를 판매를 하고, 최근에는 아웃도어 신발까지 협업을 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넓혀가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일본은 낚시 중에서도 플라잉 낚시가 요즘 조금 많이 각광받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분들이 취미로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플라잉 낚시 같은 경우는 조금 하시는 분들이 극소수이더라고요. 그리고 낚시하는 분들은 많기는 하지만 젊은 세대가 그렇게 많이 열광하면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요거를 제외하고 다른 어떤 좋은 것이 있을까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그리고 그 찾은 것 중에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좋을 게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좋은 컨셉을 찾았다면, 요즘 추세가 최신 유행하는 어떤 그런 추세가 이게 조금 재밌는 내용인데, 두 가지의 다른 컨셉을 하나로 엮어서 요 하나를 만들더라고요. 두 가지 컨셉을 믹스해서 하나의 브랜드로 만드는 게 유행인데, 예를 들자면 누데이크도 예를 들어볼까요? 누데이크 같은 경우도 패션 회사가 빵을 멋있고 예쁘게 만들면 어떻게 나올까 같은 컨셉으로 나온 브랜드죠. 누데이크 케이크 같은 경우 굉장히 특이하고, 제가 업계에선 잘 쓰지 않는 그런 컨셉으로 빵을 만들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많이들 구매도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굉장히 눈여겨보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하나 있었는데, 콰이어트 마운틴 카페라는 인스타 계정입니다. 이 계정은 재밌는 것이, 매일 자기가 내려 마시는 커피 종류가 무엇인지, 온도는 무엇인지, 뭐 그라인더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를 노트에 적다가 그거를 인스타그램으로 올리면서 빈티지 머그잔에, 그리고 자신이 요 커피와 함께 읽는 잡지들을 한 장 한 장 사진에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하면서 이게 브랜드가 돼 버려서 최근에는 아크테릭스랑도 콜라보레이션을 하고요. 의류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이들 잘 되고 있더라고요. 뭐 찾아봤었는데 파운더에 대한 내용은 정확히는 안 나오는데, 뉴욕에서 거주하는 일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일본인들이 워낙 그렇게 디테일하게 기록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브랜드까지 된 건데, 현재는 커피도 팔고, 커피 내리는 기구도 팔고, 그리고 옷도 팔고 있는데, 이 옷이 요즘 좀 핫하더라고요. 국내에서 발 빠르신 분들은 이미 구매해서 입기도 하시고, 머그잔 사서 사진도 찍고 업로드도 하시더라고요. 이 콰이어트 마운틴 카페 주제는 조용한 산 속에서 내가 직접 내려 마시는 커피. 그러니까 산과 바리스타라는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진 하나의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런 것들이 요즘 꽤나 힙한 어떤 하나의 문화 장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그냥 의류 브랜드 하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커피숍 해도 그냥 너무 많고, 예전에 파크델리라는 브랜드를 봤었는데, 그 브랜드는 스트릿 브랜드인데 자기네는 꽃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꽃에 관련된 그래픽을 많이 넣어서. 잠시만요. 홍보 전화. 아무튼, 자, 요즘은 이렇게 두 가지 컨셉을 엮어서 하나의 브랜드로 만드는 게 굉장히 힙하고 굉장히 유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하나로 엮어보는 거를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도 지금 현재 브랜드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가드닝에 좀 빠져 있는데, 저는 좀 먹는 거 위주로 심고 있습니다. 보는 게 예쁘기도 하지만 저는 제가 직접 기른 채소를 음식에 넣어서 먹는 게 굉장히 재밌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즘 가드닝에 빠져 있는데, 저는 페르소나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굉장히 힙한 스트릿웨어를 입는 사람이 하는 가드닝, 스트릿웨어를 입은 가드너는 어떤 느낌일까를 상상을 해봐서 굉장히 예쁜 로고티를 입고 힙한 버켓햇을 쓰고 앞치마도 좀 힙하게 만들고 그런 가드닝을 하는 사람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요즘 그 브랜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만들었는데, 인스타그램은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일단 뭐 사진을 한 장 한 장 올리고는 있지만 아직 뭐 반응은 없어요. 저랑 제 아내만 팔로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요거를 어떻게 풀어나가 볼까 생각 중입니다. 브랜드가 다 완성이 되고 나서는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두 개 컨셉을 하나로 만들어서 이 하나를 컨셉으로 가져가는 것을 일단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음, 또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댓글도 달아드리고, 그리고 그 주제들이 많아진다면 그 주제에 대해서도 한번 동영상을 찍어서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비석세스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